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금, 신금에 대해서 할 차례죠. 천지당보 제1권 청관론의 165페이지부터서 177페이지까지가 경금 양생설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양생설 할 때 양이라는 글자의 뜻은 양권, 음권의 양권이란 뜻입니다. 양권이란 것은 낮을 좋아하고 태양이 보이는 시간 을 양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면 165페이지 제일 위쪽부터 밑에 줄까지가 경금의 간설과 12운성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간설은 경금은 하늘에서는 별의 비유를 하고 땅으로 오면은 과일, 열매, 청과, 북과일, 화중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인체로 오면은 뼈의 비유를 하면서 동물에서는 운작이란 뜻은 한글로는 종달새입니다. 종달새. 그래서 식물에서는 감의 비유를 했더라. 그래서 12운성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2운성은요. 천간 글자 한자 한자 가지고 12운성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도 힘들고 외우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12운성은 천간 열자하고 12운성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꺼번에 해야 외우기도 쉽고 이해도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12운성은 산론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2운성은요, 여러분들 보면은 외우기가 좀 귀찮아서 그러지 외워놓으면 굉장히 쉽거든요. 자, 저는 12운성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룡대. 자, 녹왕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이 12자가 12운성이거든요. 자, 제가 산론하면서 12운성과 천관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보면은 경금은 절대 태양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개수의 습기가 적합한 작용을 해야 생육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게 되며 을목이 녹음방초해야 한다. 녹음방초란 것은 우거진 나무 그늘과 아름다운 풀을 녹음방초라고 하죠. 무토와는 필연을 갖고 있으며 을목의 작용으로 인해서 경금을 살찌게 하는 영양기식을 담당하고 있다. 곡물에서는 곡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주식으로 하는 곡식을 곡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보리, 콩초 대표적인 곡식이 이것이죠. 그래서 곡물의 경금을 곡물에 비유한 경금은 병화에 의해서 경화, 그 경자가 굳을 경자죠. 단단하게 굳어가는 중에 모든 열량과 에너지를 축적해서 풍요로운 가을철에 익은 과일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꽃 중에서 맺어진 경금은 자기 목적인 숲과 익은 과일에 이르게 되면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니 유지지, 유금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유할 때 신유할 때 유죠. 유금은 음력으로는 8월달이요. 그래서 유금지지에서는 완전하게 신금에게 인순계를 한다. 그러니까 경금은 묘진사, 오미, 신까지는 경금이라 하고 유금에 가버리면은 신금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인체에서는 젊었을 때에는 악교질에서 늙었을 때는 석회질로 되어가는 모든 과정이며 본 경금이 춘절에서 하절을 거치면서 경화된 이치더라. 단단하게 굳어진 이치더라. 열매 내용을 보면은 처음 풋 열매는 외형은 단단하지만 그 속의 씨앗은 아주 무르고 연약하더라. 점점 커가는 열매 속은 씨앗이 점점 굳어가고 있으며 완전한 쑥과로 조성되면은 겉모습은 무르고 속 씨앗은 단단해서 내외면 밖과 속이 서로 정반대된 형상이 된다. 모든 생물은 이 자연의 법칙을 준수해서 이행하고 있다.
인간도 젊었을 때는 표면은 윤기가 있고 활발스럽게 보이지만 이면은 여물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내형의 알이 연글게 되어가는 중에 외형은 물러가는 것이더라. 물러진다 그 말이다. 그 다음에 즉 젊어서는 육체적이요 활동적인 반면 늙어서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생활과 안정함을 추구하고 젊어서는 지식을 배우고 늙어갈수록 지혜를 저장시키고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지식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지식입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지식.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 이렇게 지식과 지혜, 젊어서는 지식, 젊어서는 공부하는 데 열중을 하고 나이가 먹으면 지혜를 쌓는 데 열중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경금일주의 간지 별명은요. 자, 경금일주에는요. 경호, 경진, 경인, 경자, 경술, 경신일주 이 6가지가 있는데요. 경자일주의 별명은 태색금. 마음은 젊었으나 늙은 토끼에 지나지 않고 언변은 장담하나 행실이 따라줄까 걱정이더라. 경인일주는 교태금. 계획은 좋지만은 시기상조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사교성은 자랑한다. 경진일주의 별명은 발진금. 진행은 대단하고 용기는 충천하나 부하 관리와 말씨 조심을 천근같이 하라. 경호일주의 별명은 용망금. 화려한 무대 속에 즐거운 일이 상존하는 것은 아니니 내실을 찾아서 실리를 구하라. 경신일주의 별명은 강신금. 목적을 이루었고 제사를 지었으니 성급하게 단정 말고 실리 있게 적선하라. 경술일주의 별명은 수장금. 창고 속에 금은보와 치먹을까 걱정 말고 건강에 주의하고 가정단속에 힘을 쓰라.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경금일주의 임무와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경금일주의 종류는 경호, 경진, 경인, 경자, 경술, 경신 이 6가지가 있죠. 그런데 경호, 경진, 경신일주는 같은 양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체, 경인, 경자, 경술일주는 반대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체라고 하고 강체와 약체의 차이점, 고생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다음에 배우자복이 있다 없다. 또 하나는 강체 일주들은 좀 그릇이 큽니다. 그래서 대담하고, 그런데 약체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밥그릇이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심한 편인데, 자, 강체와 약체의 차이점은 첫 번째, 강체는 고생을 적게 하려고 하고 약체는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고, 두 번째, 강체는 배우자복이 많고 약체는 배우자복이 없고, 세 번째, 강체들은 밥그릇이 크면서 대담하고 약체들은 밥그릇이 적으면서 소심하더라. 이 차이점까지 차츰차츰 제가 하나씩 늘려가지고, 자, 경금일주의 성격을 보면은 성격은 의리를 존중하고 의협심이 있으며 공명정대하며 유풍이 있고 유계질서의 모범을 보여간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경금일주가 가장 많더라고요. 전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신일주로 똑같습니다. 일주가 경신일주로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 다음에 진중권 교섭, 박범계 장관은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나 진중권 교수나 박범계 장관은
세 분 다 똑같이 일주가 경자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 진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중권 교수하고 또 박범계 장관은 생일이 같더라고요. 이거 누가 좀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진중권 교수, 박범계 장관은 일주가 경자일주로 되어 있고, 또 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경진일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경진일주이기 때문에 강체, 박범계 장관이나 진중권 교수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경자일주이기 때문에 약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이분들은 자주로 텔레비에 나오죠. 한번 성격을 잘 여러분들이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금일주의 성격, 의리를 존중하고 의협심이 있으며 공명청대하며 이풍이 있고 유계질서의 모범을 보여간다. 가부간에 명백한 편과 활발하고 쾌활한 성품을 지녔고 풍류적인 악성의 감흥도 돋보이더라. 명랑하면서도 급한 성미가 있으며 독선적이고 반항적인 면도 나타내며 의리를 본성으로 한다. 그래서 경금일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경금일주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 의리파입니다. 의리파. 그러면서 공명정대하고 적지에서는 낙천적이더라.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 공명정대하고 명랑하고 정직하고 대담하고 적극적이고 지도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낙천적이다. 그러면 놀기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일주들이요,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무튼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이 노래는 경금일주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노래 실력이.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독선적이고 반항적이면서 성격이 매우 급한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를 보면 신금 음생설 해갖고 신금에 대해서 178페이지부터서 194페이지까지 신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여기도 보면 178페이지는 신금 음양설 이렇게 됐거든요. 음생설도 아니고 양생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금은 어쩔 때는 음권도 되고 어쩔 때는 양권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합니다. 근데 신금이란 것은 어쩔 때는 음권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양권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더라. 그래서 신금 음양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178페이지는 신금의 간설과 12운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신금은 하늘에서는 눈설이 상설이고 상이나 눈설자, 설이상자, 상설. 땅으로 오면은 종자, 사람의 인체로 오면은 정자난자. 동물에서는 은어, 식물에서는 마늘에다 이렇게 비유를 해놨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 신금이라는 글자의 자원을 찾아보면은 새로운 신자에서 근원했다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은 종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철학에서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은 종자가 먼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흔히 그러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랬을 때 우리 철학에서는 당연히 달걀이 먼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금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설립자 밑에 일십자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지하에서 올라왔다는 종자를 말하고 새롭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형상이며 정확하게 서 있다는 의미로 정직성과 청결성이 있는 원칙주의적인 고집이 발생된다 라는 뜻도 있더라. 그래서 신금이라는 일자를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면은 십자가 위에 설립자가 있거든요.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세하고 세밀하고 정직하겠습니까?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신금은 불교에서 말하는 실상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불교에서 실상은 있는 그대로 참모습이 실상이거든요. 근데 이 실상이란 말이
그 불경의 대품반야경이라는 심호품 제57편에 보면은 제법실상이란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법화경의 방편품의 제2편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법실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실상은 있는 그대로 참모습이다. 그 밑에 나옵니다. 제 생물 및 제4상의 씨앗으로서 하얗고 깨끗하며 둥글고 모가 없는 원만 형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 만생물의 불성이 내포하고 있어서 알뜰한 생조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가장 고귀한 존엄이 있다고 할 것이더라. 종자거든요. 종자. 신금은 종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종자보다 더 귀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백소, 하얀 흰 백자 바탕소자, 그러니까 하얀색이 바탕이 번점이고 불성이며 상은 생존을 의미하기에 신금은 숙성이며 내용은 소박이라는 것이요 진실의 본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실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참모습을 실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실상이라는 것은 상의 종자라고 하는 소박한 백색으로 일점도 오염이 없는 근본 바탕인 불성이라는 것은 전자에도 말했지만 음권에서는 표현되지 않고 수선스럽지 않는 조용한 발상을 자수의 일량운동에 의해서 일진하는 상태까지가 조용하며 보이지 않고 서두르지 않게 하며, 모든 종자는 조용하고 죽어있는 듯한 외형을 표방하고 있으나 겉모습은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알뜰한 실상이 담겨있더라. 종자는 살아있습니다. 죽어있지 않습니다. 자의 일량운동에 의해서 만생물이 고생으로 발생을 하고 집도하면서 본성을 잃어가며 정신과 육신마저 허하고 병들면서 자기를 되돌아보지만은 때는 이미 늦어 있으며 알아차리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윤회의 고가 다시 싹트고 있는 것이더라. 이건 지금 불경에서 말하는 팔정도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팔정도는 고집, 고생, 진노, 멸병, 도사, 그러니까 고집멸도하고 생로병사를 합쳐서 불경에서는 팔정도라고 하죠. 이것도 제가 12운성 할 때 이 팔정도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팔정도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수의 일량하고 오하의 일음이 발생해 가고, 묘에서는 상이, 유에서는 실이 발생되어 계속 윤회함은 자연의 법칙이더라.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190페이지에 보면은 신금의 간지 별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신금의 종류에는 신미, 신사, 신묘, 신축, 신해, 신유, 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축일주의 별명은 은진옥. 맑고 깨끗하게 곱게 늙었으나 영원 명성 빛나리라. 심사숙고하에 대사의 기회를 놓치니 용기배가하라. 신묘일주의 별명은 매화옥. 실행보다 이론과 치장에 치우치기 쉬우니 3사 일어나고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고 3고 일행하라. 3번 생각하고 1번 행동에 옮기라, 그 말입니다. 신사일주의 별명은 변화옥. 외로움은 천명이니 수신하여 제거하고 과욕으로 폐가하니 적은 이익에 안심하여 다음 세상을 꿈꾸라. 신미일주의 별명은 화중옥. 기회를 잃었으니 시기를 기다리고 불전에 헌공하고 가정에 주력하여 자선 번창 기도하라. 신유일주의 별명은 광명옥. 광명을 얻었으니 급행에 조심하고 외행은 만족하나 수족 건강 유념하고 언변에 신경 쓰라. 신해일주의 별명은 세금옥. 소망 성취하였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허한 채신으로 만인항시 받아보라.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신금의 임무와 성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금일주에는 신미, 신사, 신묘, 신축, 신해, 신유 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신해, 신유일주는 같은 음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체, 신미, 신사, 신묘일주는 반대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체. 이렇게 말하면서 강체와 약체의 차이점은 첫 번째 고생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두 번째는 배우자복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는 밥그릇이 크다 적다, 대담하다 조금 소심하다. 자, 그러면서 신금일주에는 신축,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해가 있으며 타 일주와는 다르게 양권지대에서 출생한 경우와 음권지대에서 출생한 경우가 또한 다르더라. 춘분 이후 추분 전에 출생하면은 경금과 같이 운을 풀이를 하고 사주풀이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다음에 추분 이후에 출생을 해서 춘분 전에 출생하면은 추분 이후 춘분 전에 출생하면은 운이든 팔자든 신금 그대로 팔자풀이를 하면 된다.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팔자를 뺐는데 일제일간이 신금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생일이 있습니다. 그 생일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생일날이 춘분과 추분 사이에 들어있으면은 그 신금 그대로 팔자풀이는 신금 그대로 해요. 그런데 대운, 세운, 그러니까 운이 두 가지죠. 1년마다 바뀌는 것 보고 세운,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보고 대운. 그런데 대운, 세운, 다시 말해서 운은 경금인 양권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라. 왜냐하면 이 신금은 땅에서는 정자인데요. 정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종류가. 봄에 뿌리는 정자가 있고 가을에 뿌리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뿌리는 정자는 봄, 여름을 살아가기 때문에 양권이죠. 봄, 여름은 낮의 길이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양권이라 하죠. 근데 가을에 뿌리는 정자는 가을, 겨울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을, 겨울은 밤의 길이가 길죠. 그래서 음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금이란 것은 특색이요. 자연의 이치에서 땅으로 오는 정자인데, 정자는 봄에 뿌리는 정자가 있고 가을에 뿌리는 정자가 있는데, 봄에 뿌리는 정자는 봄, 여름을 살아가고 가을에 수확이 되고, 가을에 뿌리는 씨앗은 정자는 가을, 겨울을 살아가서 다음 해에 봄에 수확을 하죠. 그래서 이 봄, 여름을 살아가는 정자는 음권이지만 대운, 세운은 양권으로 해석을 해라. 봄, 여름은 양권이거든요.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이 봄, 여름이죠. 봄, 여름은 양권이기 때문에 운만, 그러니까 대운, 세운만 경금인 양권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라. 지금 이 말이 써져 있거든요. 임무와 성격에서. 그래서 이 신금만 딱 특징이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팔자를 뺐는데 일주일간이 신금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일을 확인해서 춘분과 추분 사이에 들어 있으면은 이 사람의 팔자는 신금 그대로 해석을 하고 대운, 세운만 경금인 양권으로 해석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금의 성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는 신금이 일주가 신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하고 그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최순실 씨가 신금일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신의 일주,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최순실 씨는 신유일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유시민 이사장과 최순실 씨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잘 기억을 하셔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신금의 성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금의 성격은 청결성, 깨끗함을 위주로 하기에 정직하고 정확하고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속세에 때묻을까 씻고 닦는 일과를 만들어 간다고 할 것이며 맑은 구슬, 은은히 빛나는 구슬을 좋아하더라. 가족 및 친구 간에도 깨끗한 자기 면모를 표출시키면서 방어적인 면이 많고 노출시키기를 꺼려하고 세밀하고 자세하게 확인하는 까다롭다는 주변의 평을 받게 된다. 친구는 없는 편이며 까다롭다는 평을 받기도 하고 깐깐한 계수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계수 업무란 것은 계산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일간이 신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적성에 맞는 직업이 은행이나 세무나 재무나 총무과가 잘 맞더라. 이렇게 책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경금, 신금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천간의 마지막 글자인 임수개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